Paige. 오늘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네가 사라진 날입니다. 이 작품은 할런 코벤의 원작 소설 런어웨이를 바탕으로 영국에서 드라마화된 스릴러 작품이죠. 영국 스릴러 특유의 그 차분하고 서늘한 분위기, 이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눈길이 갈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크게 보면 세 개의 이야기가 하나로 수렴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사이먼과 그의 가족 이야기. 겉으로 보기엔 여느 날과 다름없이 평범하고 행복해 보이는 가정. 이 집의 가장 사이먼은 문자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자를 확인하자마자 그는 곧장 공원으로 향하죠. 그곳에서 그는 엉망이 된 모습으로 거리에서 공연을 하며 구걸하고 있는 한 소녀를 발견합니다. 그 소녀는 바로 가출했던 그의 첫째 딸 페이지였어요. 하지만 페이지는 아버지 사이먼을 보자마자 겁에 질려 도망을 치고 사이먼은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 미친 듯이 그녀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사이먼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런. 페이지에게 다가가려는 사이먼과 그를 조롱하며 막아서는 에런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이 장면은 주변 사람들의 휴대폰에 고스란히 찍히게 됩니다. 그 결과 사이먼은 순식간에 노숙자를 폭행한 남자가 되어버리고 그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가죠.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이먼, 담당 형사 아이작과 그의 파트너 루비는 사이먼을 신문합니다. 특히 아이작은 처음부터 사이먼을 편견 어린 시선으로 몰아붙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이야기는 점점 더 답답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페이지의 남자친구 에런이 무참히 살해된 채 발견됐기 때문이죠. 역시나 유력한 용의자로 사이먼이 지목됩니다. 엘레나의 등장. 엘레나는 경찰 출신의 사립 탐정입니다. 원작 소설에서는 FBI 출신으로 설정되어 있죠. 그녀의 외모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탐정의 이미지와는 다릅니다. 너무나 평범한 여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처음 그녀를 만난 사람들은 그녀가 탐정이라는 사실을 쉽게 믿지 않죠. 엘레나에게 사건 의뢰를 한 헨리의 아버지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헨리로부터 문자를 받은 헨리 아버지는 평소 아들의 말투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엘레나에게 의뢰를 한 거죠. 경찰은 단순 가출로 판단했지만 엘레나는 그녀의 시어머니 루를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한 뒤 이 사건이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헨리와 연락한 인물을 알아내게 되는데 그 인물은 바로 페이지 그린, 사이먼의 딸이었어요. 애쉬와 디디. 애쉬와 디디는 과거 같은 위탁 가정에서 자란 친구 사이입니다. 한동안 떨어져 지냈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재회하게 되죠. 차 안에서 옛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은 어느 한 집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애쉬는 결심을 한 듯 차에서 내려 그 집 차고로 들어갑니다. 그는 한 남자에게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지시를 내리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아내에게 유언 문자를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곧 애쉬는 그 남자를 총으로 쏴 죽여요. 그리고 현장은 자살로 위장이 됩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다음 목표를 향해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건 이 모든 행동이 그들의 개인 판단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애쉬와 디디를 움직이게 만든 배우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제 그 스포 없는 리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결말까지 이어지는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이 작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원작 소설은 480페이지의 분량으로 크게 부담 없이 술술 읽히는 편이었어요. 저는 원작을 워낙에 재밌게 읽었던 터라 드라마에 대한 기대도 자연히 컸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계속 원작하고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드라마나 원작은 전반적인 이야기의 뼈대는 같습니다. 캐릭터 설정에는 꽤 차이가 좀 느껴져요. 원작에는 없던 그 형사들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캐릭터의 인종이나 관계 설정도 일부 조금 바뀌었으면서 드라마적인 긴장감을 살리기 위한 장치들이 여러 곳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호불호가 확실히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건 아이작이라는 그 형사 캐릭터였어요. 충분한 근거보다는 자기 판단을 먼저 앞세워서 용의자를 몰아붙이는 인물인데 경찰이 이렇게까지 그려질 필요가 있나? 라는 장면들이 좀 나옵니다. 소설과는 다른 설정에 조금 답답함도 느껴졌어요. 주인공 역시 조금은 과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고 특히 딸을 바라보는 장면에서는 몰입이 깨지는 느낌도 살짝 있어요.
반면 엘레나 캐릭터는 드라마에서 훨씬 더 스마트하고 인상적으로 그려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았습니다. 그 엘레나 캐릭터에도 드라마에서는 어떤 서사가 더해지거든요. 아마 가족이라는 그 가족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 서사를 넣은 것 같아요. 엘레나가 이런저런 사건들을 해결하는 스피노프 시리즈가 나와도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제가 뒷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원작이 있는 작품은 늘 이런 고민을 안고 가는 것 같아요. 책을 읽을 때는 독자가 상상으로 이야기를 완성하지만 영상으로 옮겨지는 순간 그 상상은 감독이나 작가의 해석 하나로 정리되니까요. 독자의 기대와 제작진의 방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일은 생각보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대다수의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드라마는 조금 더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링타임용으로 보기에는 무난한 편이고 원작을 보지 않은 상태라면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서 계속 보게 되는 힘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총 8부작인 만큼 결말까지 이어지는 줄거리는 큰 흐름 위주로 짚어볼게요. 자세한 이야기는 드라마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편 사이먼과 잉그리드는 딸 페이지가 죽은 에런이 머물렀던 장소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에런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알리엔으로 보이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코닐리어스. 그는 에런의 문제적 행동과 페이지의 착한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페이지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로코라는 남자를 통해서 페이지가 약물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들이 있는 장소로 사이먼과 잉그리드를 안내합니다. 두 사람은 로코를 만나 페이지의 행방을 묻는 순간 갑자기 한 남자가 들이닥치면서 망설임 없이 총을 쏘고 사이먼의 아내 잉그리드는 총에 맞고 쓰러집니다. 그 결과 잉그리드는 혼수 상태에 빠지지만 사이먼은 딸 페이지를 찾기 위해 처제이자 사업 파트너인 이본에게 아이들과 잉그리드를 맡긴 채 페이지의 행적을 쫓기 시작합니다. 한편 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낸 엘레나는 그녀를 찾기 위해서 에런의 집에 찾아가게 되고 이웃집 여자로부터 누군가 에런의 집에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코닐리어스는 사이먼과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합니다. 페이지를 찾으러 온 것뿐이라는 엘레나. 사이먼은 정보력이 뛰어난 엘레나와 손을 잡고 본격적인 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에런의 장례식에 가보라는 엘레나. 그곳이라면 페이지가 나타날지 모른다고 말하고 사이먼은 그 말을 듣고 곧장 그곳으로 향합니다. 엘레나 역시 헨리의 아버지로부터 헨리 방에서 발견된 타투샵 전단지 주소지로 직접 찾아갑니다. 하지만 타투샵은 이미 사건 현장에 되어 있었어요. 사장과 직원이 살해된 상태였죠. 사실 전날 애쉬와 디디가 이들을 살해한 뒤 강도를 당한 것처럼 현장을 꾸며놓은 것이었습니다. 경찰 출신인 엘레나는 곧바로 알아차립니다. 이곳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연출된 현장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타투 사장의 파트너와 대화 끝에 헨리의 실종과 타투샵 사장의 죽음 사이에 어떠한 연관이 있음을 알아차리죠. 한편 사이먼은 에런의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얻지는 못합니다. 대신 에런의 엄마로 보이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에런의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말하죠. 그리고 에런 역시 입양되었던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에런의 아버지를 찾아간 사이먼. 그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데 여태까지 에런이 페이지를 찾아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오히려 페이지가 에런을 찾아왔고 그 이후로 약물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이먼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왜 페이지가 에런 같은 남자를 찾아갔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는 딸에게 학교에서 무언가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에런을 찾아가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페이지가 다녔던 학교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차마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페이지가 대학 교수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었다는 거죠. 사이먼은 그 교수를 찾아가지만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단 돌아온 사이먼. 어떤 중요한 사실을 알아낸 엘레나는 사이먼을 찾아옵니다. 헨리는 입양된 아이였고 에런과 이미 죽은 타투샵 사장 그리고 애쉬와 디디가 차고에서 살해한 남자까지 이들 모두가 입양된 자녀였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들 모두가
한 입양 기관을 통해서 입양이 되었고 이들 모두가 가족을 찾기 위해서 DNA로 가족을 찾는 사이트에 접속을 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엘레나는 사이먼에게 페이지 역시 그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사이먼은 조사 결과 페이지 또한 가족을 찾는 사이트에 접속했던 흔적을 발견하게 되죠. 충격에 휩싸인 사이먼. 도대체 페이지는 어떤 사실을 알아내게 된 걸까요? 여전히 페이지는 찾을 수가 없고 교수 역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들 샘의 기지로 SNS로 그 교수와 연락이 닿게 되고 교수가 옮긴 학교로 직접 찾아간 사이먼은 그에게서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페이지는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같은 학교 선배에게 끔찍한 성폭행을 당했던 겁니다. 그 사실을 교수에게 털어놓았고 교수는 학교에 알렸던 거죠. 하지만 학생이 원하지 않으면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에 교수는 사이먼 부부에게 알리지 않았던 거죠. 당시 페이지를 도와준 인물은 바로 에런이었습니다. 에런은 페이지를 짓밟은 그 선배를 찾아가 얼굴을 이겨버렸고 상처를 입은 페이지는 자신을 위해서 복수를 해준 유일한 사람에게 의지를 하게 되면서 도망친 거죠. 그렇게 시작된 도피 생활 속에서 페이지는 고통을 잊기 위해 에런의 권유로 결국 마약이라는 최악의 선택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사이먼은 자책하기 시작하고 처제 이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는데 머뭇거리는 이본. 사실 사이먼을 제외한 이본과 잉그리드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고 원망하는 사이먼. 이본은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페이지가 비밀로 해달라고 했던 거죠. 한편 엘레나는 기지를 발휘해서 죽은 사람들과 입양 관련된 인물 앨리스를 찾아냅니다. 앨리스에게 아이들에 대해서 묻는 순간 그녀는 도망쳐버리고 엘레나는 그녀의 집까지 찾아가 연락처를 남깁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앨리스의 여자친구 스테판이라는 여자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엘레나는 그 여자를 만나러 나가고 그곳에서 마주친 여자는 디디였어요. 디디의 존재를 몰랐던 엘레나는 그대로 그녀의 차에 올라타고 어느 외딴 장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울리는 총성. 그렇게 엘레나는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이먼은 엘레나에게 연락을 하게 되지만 그녀에게 온 문자는 그녀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밝혀지는 사실. 입양 담당자 앨리스는 사이위 종교단체의 소속이었고 교주가 신도들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을 입양 보냈던 거였죠. 빛나는 진리회의 교주. 그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 많은 재산을 아들 2명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교주의 핏줄이 어디선가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애쉬와 디디에게 그 다른 아들들을 살해하라고 명령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명단에는 에런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런을 직접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데 정작 이들은 에런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즉 사실만 놓고 본다면 에런을 죽인 범인이 애쉬와 디디가 아니라는 뜻이 되죠. 이제 그들은 진실에 접근하는 사이먼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사이먼은 약물 브로커들로부터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돈을 챙긴 사이먼은 코닐리어스와 함께 약속된 장소로 향합니다. 같은 시각 에런을 찾으러 움직이던 애쉬와 디디 역시 그곳에서 사이먼을 발견하게 되고 그를 쫓아 거래 장소에 숨어듭니다. 그곳에서 사이먼은 로코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잉그리드를 쏘았던 루소는 사이먼을 노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잉그리드를 정확히 겨냥했다는 사실이었죠.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사이먼. 그 순간 현장에 나타난 루소는 숨어있던 애쉬와 디디를 발견하고 그곳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애쉬와 로코 그리고 루소는 사망하게 되고 디디만 살아남아 끝까지 사이먼을 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한 여인이 사이먼을 구하기 위해 디디를 건물 밖으로 밀어버리고 디디 역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이먼과 엘레나의 시어머니 루를 통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경찰들은 애쉬와 디디의 배우인 그 사이비 교주와 그의 아들들을 잡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지만 아직 페이지의 행방은 찾을 수가 없고 잉그리드 역시 깨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사이먼은 다시 잉그리드가 입원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렇게 찾던 페이지가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잉그리드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던 것. 사이먼은 마침내 페이지와 마주해 진실을 묻습니다. 그제야 드러난 진실. 페이지는 그동안에 재활원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그녀를 찾을 수 없었던 거죠. 그 재활원은 다름 아닌 잉그리드가 소개시켜준 곳이었고 사이먼은 그 사실을 모른 채 계속해서 페이지를 찾아 헤매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페이지는 먼저 자신이 에런을 죽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죠. 아버지가 늘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시선이 두려워서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을 끝내 말하지 못했다고요. 이 말을 들은 사이먼은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들이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사이먼의 마음 한편에는 지워지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A씨와 디디가 그날 에런의 집에 처음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전에 에런이 죽었으니 결국 이 둘은 에런을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이먼은 깨닫게 됩니다. 다시 질문을 멈추지 않았고 페이지는 결국 조심스럽게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사실 재활원 입소는 두 번째였어요. 첫 번째 입소는 공원에서 노래를 부르며 약을 끊기 위해서 애쓰던 시기였고 그때도 잉그리드는 자신이 젊은 시절 다녔던 재활원을 페이지에게 소개시켜줬다고 합니다. 이때 사이먼은 자신의 부인 잉글리드가 재활원에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듣게 되죠. 어쨌든 페이지는 다시 삶을 되찾기 위해서 간절히 노력은 하고 있었던 상태. 하지만 에런은 그 재활원까지 몰래 찾아와서 페이지가 잠들어 있던 사이에 그녀에게 약물을 다시 주사하고 페이지는 결국 다시 중독에 빠지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에런이 살아있는 한 자신은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페이지는 자신이 에런을 죽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사이먼은 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그녀의 딸은 그렇게 사람을 죽일 만한 성격이 못 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로코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루소는 처음부터 잉그리드를 겨냥하고 쏜 것이란 말. 그래서 사이먼은 다시 딸에게 묻습니다. 결국 페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에런에게 폭행을 당했던 날 엄마 잉그리드에게 찾아갔고 그녀는 페이지에게 재활원에 가 있으라고 말한 뒤 몰래 에런을 찾아가 그를 죽였던 거죠. 에런을 죽이고 나가는 모습을 루소가 보았고 그날 잉그리드가 자신들을 죽이러 왔다고 오해하고 그녀에게 총을 쏜 것이었어요. 페이지는 다음날 에런에게 갔다가 그가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도망갔고 그 모습을 본 코닐리어스가 놀라서 나가는 페이지를 목격한 것이었고요. 코닐리어스는 페이지가 에런을 죽였다고 생각을 하고 현장에 있던 칼을 버려서 증거를 없앴던 겁니다. 사이먼은 사실을 알고 놀라지만 일단 딸 페이지를 안심시켜줍니다. 시간이 흐른 뒤 잉그리드는 깨어나고 회복하게 되고 딸 페이지 역시 재활원에서 그 과정을 모두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이먼은 잉그리드와 함께 산책을 나서고 조심스럽게 진실을 묻습니다. 잉그리드는 망설임 없이 사실대로 이야기하죠. 에런이 사라지지 않는 한 페이지는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녀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기로 결심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뒤 에런을 죽이고 갱단의 소행처럼 꾸며놓은 것입니다. 그녀는 왜 자신에게 비밀로 했냐고 물었고 잉그리드는 자신이 살인죄로 잡혀 들어가면 나머지 가족들은 누가 돌보냐며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기 싫어서 비밀로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이 정리된 듯 보였지만 사이먼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스쳐갑니다. 그는 곧장 처제 이본을 찾아갑니다. 아내의 과거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보던 사이먼은 그 중에서 결정적인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돌아온 사이먼, 테라스에 앉아있는 페이지, 부엌에선 잉그리드와 아이들이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저녁을 하고 있고 사이먼은 테라스에 있는 페이지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에런의 집에 있던 침대 2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귀는 사이였으면 그렇게 침대를 따로 쓰지 않는다며 사이먼은 자신이 추측한 사실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든 걸 인정한 페이지는 가족 찾기 사이트에서 에런을 만났고 그가 자신의 오빠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에런을 찾았던 거죠. 즉 에런과 페이지는 엄마가 같은 형제였던 겁니다. 사이먼은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 사진 속엔 임신한 잉그리드의 모습과 그 옆에 보이는 사이비 종교의 마크, 그러니까 과거 잉그리드는 교주의 아이, 즉 에런을 임신하고 낳았지만 에런이 죽은 줄 알았고 이후 그 종교 집단에서 탈출해서 재활원에 들어갔던 거죠. 그곳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한 그녀는 다시 새 삶을 살아가고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었던 겁니다.
페이지는 결국 과거에 엄마에게 들었던 이야기와 함께 모든 사실을 사이먼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에런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해줍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온 인물이었어요. 그러다 가게도 사이트를 통해서 처음으로 동생이란 존재를 만나게 된 거죠. 그가 페이지를 만났을 때 에런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어요. 에런은 페이지에게 마약을 건네기 시작했고 그녀를 중독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페이지는 끝내 확답하지 못하지만 짐작해 보건대 그것이 자신을 버린 엄마에 대한 복수였는지 아니면 유일한 혈육이라고 믿었던 페이지를 곁에 두기 위한 왜곡된 집착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하죠. 사이먼은 이 사실을 모두 잉그리드에게 말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페이지는 극구 반대합니다. 아마 알게 된다면 엄마는 못 견딜 거라고요. 사이먼은 더 이상 비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왔던 터라 페이지를 설득하려 하지만 페이지는 묻어두어야 한다고 사이먼에게 부탁을 합니다. 결국 이 둘은 그 둘만의 비밀로 묻어두기로 하죠. 온 가족이 모여있는 화목한 식사 시간, 사이먼은 아내와 딸을 번갈아 보고 잠깐씩 미소를 짓지만 곧 그의 표정은 무표정으로 바뀝니다. 사이먼은 결국 이 사실을 묻어둘까요? 이 사건의 발단은 결국 비밀에서 시작됐습니다. 페이지는 자신이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한 채 공론화시키지 못했고 혼자 감당하려 합니다. 잉글리드의 동생 이본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페이지의 부탁에 따라 형부인 사이먼에게 침묵합니다. 페이지의 동생 샘도 마찬가지였죠. 누나가 자신을 찾아왔던 사실과 누나가 물건들을 훔쳐갔다는 사실을 비밀로 했어요. 교수 역시 페이지의 요청에 따라서 진실을 묻어버리고 잉글리드는 에런을 죽이는 순간까지도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 모든 선택을 비밀로 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도 남편 사이먼에게 밝히지 않았죠.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사실을 말했더라면 그 상처를 함께 마주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사이먼은 이 모든 일들이 가족들 간의 비밀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은 가족들 사이에서는 비밀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마지막 순간에 또 하나의 비밀은 생기고 맙니다. 과연 가족 사이의 비밀은 어디까지 허용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시겠습니까? 끝까지 침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담이었습니다.